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테슬라는 345.82달러로 마감했고요. 1.26% 하락을 기록했으며 스페이스X는 139.63달러, 1.22%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두 회사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날인데 지수는 셋 다 거의 제자리를 기록했고요. S&P는 0.02%가 내렸고 나스닥은 0.08%, 다우는 0.21%가 내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테슬라의 경쟁사 중인 한 곳이 앞으로 1년 동안 데이터를 모으는 데만 1조 4천억 원을 쓰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을 만드는 데가 아닌 로봇에게 보여줄 영상을 모으는데 엄청난 돈을 쓰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발표문에 적어놓은 문장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고 나면 테슬라가 지난 1년 동안 조용히 해온 일들이 전부 다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어제는 로봇의 하드웨어를 봤으니 테슬라는 로봇의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 미국의 산호세에 있는 피겨 AI라는 회사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고 한국에서는 그 이름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자, 이 분야에서는 가장 몸값이 비싼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작년 9월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를 390억 달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54조 원 정도 되는데 그때 투자에 참여했던 곳 중에서는 엔비디아도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미국 시간으로 8월 25일 인덱스라는 프로젝트를 공개했는데요. 4개월 동안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진행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그 밖에다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인덱스라는 프로젝트는 바로 스마트폰 앱인데 일반인이 이 앱을 깔고 자기가 집이나 직장에서 하는 일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돈을 받는 구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침대 정리하는 거, 빨래 개는 거, 설거지하는 거, 카페에서 손님한테 서빙하는 것 등을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회사가 공개한 사례를 보게 된다면 이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것, 식당에서 다 먹은 그릇을 치우는 것까지 이 많은 비디오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앱의 다운로드는 무려 26만 4천 건이고요. 108개의 나라에서 이루어졌으며 매주 실제로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4만 4천 명이었고 지금까지 올라온 영상은 1,600만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급한 돈은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208억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 가장 인상적인 것은 처리 속도이고 현재 이 앱은 1초에 30분 분량의 영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하루로 환산하면 43,200시간이고 회사에서는 이것을 하루에 사람이 약 5년 정도 일하는 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미있게도 이 피겨라는 회사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컴퓨터와 데이터에 10억 달러 이상을 쓰겠다고 못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800억 정도 되는 돈을 쓰겠다고 말하고 있고 현재 규모보다 100배로 그 규모를 키우겠다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가 작년 9월에 투자로 받은 돈이 약 10억 달러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투자받은 돈 전부를 로봇을 더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데이터와 컴퓨팅에만 쓰겠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발표문에는 그 이유가 적혀 있는데 요지는 진짜 범용 로봇을 만드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인터넷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현실 세계에서 직접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언어 모델과 로봇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하고 이 챗봇을 만들 때는 인터넷에 이미 쌓여있는 많은 글들을 보거나 긁어오면 되지만 이 로봇은 이런 일들이 전혀 발생할 수 없고 유튜브에 요리 영상이 아무리 많아도 그 영상에서는 손가락에 얼만큼의 힘이 들어갔는지 컵을 잡을 때 손목이 몇 도로 꺾이는지 전혀 담겨있지가 않기 때문에 로봇이 배워야 하는 것은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물리 현상들을 관찰해야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겨는 정말 다양한 영상을 수집했다고 하는데 이 수집한 영상 1000시간마다 서로 다른 작업이 373가지나 되고 이 서로 다른 물건은 1146가지 또 서로 다른 공간은 116군데가 있다고 하며 이 사람마다 부엌의 구조가 다르고 또 쓰는 그릇이 다르고 이 빨래를 개는 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회사는 바로 그 제각각인 부분이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 돈을 좀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발표문에는 한 문장이 더 있는데 굳이 회사가 써도 안 될 문장도 들어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우리는 그 전에 데이터를 사려고 했었다라는 문장을 담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파는 업체를 찾아갔고 돈을 주고 사려고 했지만 업체들이 필요한 처리량도 다양성도 이 품질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가총액 54조 원짜리 회사가 현금을 들고 시장에 나가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다는 뜻이고요. 이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 회사가 직접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결론을 테슬라가 무려 14개월 전에 먼저 도달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테슬라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돌려서 2025년 6월쯤에 테슬라 옵티머스 프로그램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밀란 코박 옵티머스의 총괄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그 후 직원들에게 변경된 방침이 공지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쓰던 모션 캡처 슈트와 VR 원격 조종을 그만두고 앞으로는 카메라로만 데이터를 모으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디서 좀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후 옵티머스는 아숍 일루스와미 AI 총괄이 맡게 되었고 올해 1월부터는 오스틴 기가팩토리 내에서도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이 통제된 실험실을 벗어나 실제로 차를 만들고 있는 공장 바닥에서 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은 피겨가 발표한 방식과 테슬라가 작년 6월부터 해온 방식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이 1인칭 시점으로 일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로봇에게 따라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서로 상의한 적도 없지만 같은 답을 내고 있고 현재 테슬라는 14개월 정도 더 빠른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따라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테슬라가 앞서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숫자를 보면 좀 그렇지가 않은데요. 두 회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영상을 모으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쉽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현재 피겨는 1초에 30분 정도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하루인 86,400초를 곱하게 되면 43,200시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테슬라는 데이터 수집원이 수십 명 규모라고 보도됐으니 30명이라면 하루에 240시간, 50명이면 400시간 정도 될 것이고 100명이라고 넉넉하게 잡아도 한 800시간 정도 되는데 피겨와 비교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격차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한데요. 테슬라는 자기 회사 직원에게 시키고 있고 피겨는 전 세계 108개국에서 아무한테나 돈을 주고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양이 전부가 아닌데요. 피겨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영상을 자동 필터로 화질과 내용을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모든 영상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품질만 놓고 본다면 테슬라 쪽이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헬멧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라든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촉각 장갑까지 끼고 데이터를 수출한다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 한 대로 찍은 영상하고는 이 정보의 밀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은 무조건 데이터를 더 많이 모아야 된다라는 쪽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테슬라 쪽에서는 이 데이터를 모으되 정밀하고 정교하게 모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어느 쪽이 잡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알고 계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는 데이터 회사입니다. 이 도로 위에 차가 수백만 대가 굴러다니면서 매일 영상을 보내고 있고 그걸 FSD로 학습시켜 왔는데 바로 이것은 테슬라의 가장 큰 해자라고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더 좋은 방법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럼 테슬라 차량에 다니면서 모아온 데이터는 로봇을 훈련하는 데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론 머스크 본인이 내려놨고 이 올해 2월 5일쯤 일론 머스크가 진행자와의 팟캐스트회를 통해서 테슬라 전기차가 모은 데이터를 로봇에 넣을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는 이 FSD 데이터를 그대로 로봇에 넣었을 때 작동하게 하는 것은 힘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FSD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많은 데이터를 로봇에 그대로 넣어서 학습을 시킬 수도 없고 현재 경쟁사는 1조 4천억 원을 써서 로봇을 훈련하는 데이터만 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테슬라가 로봇 데이터 싸움에서는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실적 발표에서도 옵티머스가 아직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을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상태고 연구 개발 단계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는데요. 반면 피겨는 BMW의 공장에 실제로 로봇을 투입해 돌린 이력이 있고 11개월 동안 하루 10시간씩 주 5일 이 부품 9만 개 이상을 옮겼고 이 BMW의 자동차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BMW 공장에서 피겨 로봇이 1250시간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게 된다면 좀 놀랄 수가 있는데요. 이 피겨 로봇은 이 판금 부품을 잡아서 용접 위에 정확하게 올려놓는 작업을 했고 9만 개의 부품을 옮겼다라는 것은 이 동작을 9만 번 했다는 뜻이며 9가지 일을 10,000번씩 한 게 아니라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 것입니다. 또 올해 6월에는 피겨가 이 공장에 새로 투입되었는데 이번에 맡은 일도 이 물류 부품을 분류해서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공장이 자신의 공장이 아닌 남의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BMW 입장에서는 라인이 1분이라도 멈추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로봇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상황 자체를 허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일에서 투입을 시키고 있는데 이 하드웨어의 검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로봇이 새로운 일을 배우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여기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의 공장이 테슬라 것이라는 것이고 이 간단한 일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일도 시켜볼 수 있고 왜 안 됐는지를 기록으로도 남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로봇이 배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과 똑같이 성공한 기록이 아닌 실패한 기록일 수 있고요. 여기서 테슬라는 큰 장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실패를 시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이 로봇이 10대밖에 안 된다면 실패도 10번밖에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대수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옵티머스 아카데미인데 이 로봇을 많이 만들어서 한 곳에 모아놓고 정해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걸 시도하게 만든 후 그 결과를 전부 기록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바로 옵티머스 아카데미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규모는 최소 1만 대에서 많으면 3만 대까지라 말하고 있는데 로봇 1만 대가 각자 컵을 잡아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어떤 로봇은 좀 세게 쥐어서 깨고 어떤 로봇은 좀 약하게 쥐어서 놓칠 수 있는데 그 1만 번이 전부 데이터로 들어오는 것이고 사람이 일일이 정답을 알려주는 방식이 아닌 로봇이 직접 해보고 얻어낸 기록으로 이 로봇이 스스로 배우게 하게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봇을 풀어놓고 알아서 해보라고 시킨다는 건데 그게 정말 실력이 느는 게 맞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안 가르쳐주는데 스스로 배운다는 게 말이나 될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로봇이 아니라 바둑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4대1로 이겼는데 그때 알파고는 사람의 기보를 보고 배웠고 프로와 고수 아마추어들이 둔 대국에서 뽑아낸 수가 약 3천만 개였고 그걸로 학습한 다음에 강화 학습을 얹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 10월쯤 딥마인드는 알파고 제로를 내어놨고 이 버전은 사람 기보를 한 장도 안 본 상태로 규칙만 알려주고 자신과 두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위로 돈을 놓았지만 3일 동안 490만 판을 두고 나서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기게 되었는데요. 100판을 두면 100판을 다 이긴다는 말입니다. 자, 21일이 지나자 커제 9단을 3대 0으로 눌렀던 버전까지 넘어섰고 이 당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던 데이비드 실버는 사람들은 기계 학습을 데이터 양과 연산량 싸움으로 생각하지만 알파고 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알고리즘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해보게 하는 방식은 된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가르친 것보다도 더 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것은 순서인데 알파고 제로가 기보 없이 해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알파고 리가 사람 기보 3천만 개로 바닥을 먼저 깔고 그 과정에서 학습 방식이 검증되었으며 그 다음에야 기보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순서를 지금 상황에 얹혀보면 피겨가 모으고 있는 1600만 개의 영상, 테슬라 실험실에서 헬멧을 쓰고 사람들이 컵을 드는 영상, 이건 둘 다 알파고 리의 단계인데요. 그 다음 일론 머스크가 만들려는 옵티머스 아카데미는 알파고 제로 단계를 가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옵티머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로봇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알파고 제로가 기보를 버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 역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가 오늘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둑은 규칙이 있는 세상이고 이 돌이 여기다 놓으면 판이 어떻게 되는지 컴퓨터가 100%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상과 현실 사이에 오차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 가상 세계에서 490만 판을 두고 나와도 진짜 대국에서 실력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규칙을 아무리 입력해도 컵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순간이나 바닥에 놓인 물건에 발이 걸리는 상황은 규칙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로봇에게 자가 학습을 시키려면 현실을 흉내낼 수 있는 가상의 훈련장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훈련장은 현실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가장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런 훈련장을 이미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자동차용으로 만든 물리 훈련장을 로봇용으로도 만들어 놨다고 한 게 바로 그 이야기이며,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도로에서 10년 동안 찍어온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이고, 실주행 데이터가 로봇의 훈련장을 짓는 재료로 한 번 더 쓰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로봇이 자동차보다는 훨씬 어렵고요. 바둑은 이겼는지 졌는지가 매우 명확하지만 이 빨래를 잘 겠는지는 채점 기준이 다양할 수 있고, 또 테슬라의 로봇용 훈련장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아직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성능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중국의 로봇 올림픽을 보여드리면서 중국의 로봇들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는 초 단위로 잴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도 하고 비교도 상당히 쉬운데요. 하지만 현재 피겨와 테슬라는 얼마나 더 빨리 달리는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로봇에게 보여줄 영상을 모으겠다면서 이 투자로 받고 있는 모든 돈을 이곳에 걸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테슬라는 프리몬트에서 생산되는 로봇들을 학습에 쓰겠다고 주주서한에 적고 있습니다. 서로 상의한 적도 없는 두 회사는 몸이 아니라 머리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기하게도 두 회사가 같은 지점을 병목 현상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이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두 회사의 판단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결국 최후의 승자는 어떤 회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